네, 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감 지수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최근 시장 트렌드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지수는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특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소버린 AI,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네. 이런 이제 정책 수혜주들이 없는 분들은 지수가 이게 올라가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종목별로 굉장히 조금 엇갈린 흐름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도 일단 뭐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이제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요 이슈를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저항 vs 돌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3,000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막히는 걸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해요. 지금 저항에는 물음표가 이제 붙어 있고요. 네. 돌파에는 느낌표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3,000포인트는 저는 이제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너무 시장에 자꾸 3,000포인트, 3,000포인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틀 전에도 이제 3,000포인트 근처까지 갔었죠. 2,998포인트까지 갔었고, 오늘도 2,996포인트까지 갔다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저항에 조금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3,000포인트는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냥 지수 레벨로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의 PBR 한 1배 정도 되는 밴드가 이제 3,00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또 아무래도 좀 상징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2,000포인트대 거의 3년 이상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증시, 제가 이제 공개 방송 할 때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좀 설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유럽 증시, 그리고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일본하고 대만,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 3년 동안에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얼마나 철저하게 좀 소외됐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좀 말씀드렸거든요. 3,000포인트 뚫어봤자 이제 겨우 PBR 밴드 1배 정도 수준이고요. 시장 PBR이 한 1.3배 정도 가면 코스피 기준으로 3,900포인트, 1.5배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5,000포인트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증시는 시장 PBR이 한 1.6배에서 2배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1.8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가 뭐 미국하고 직접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장이 얼마나 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어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심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저평가를 이제부터 서서히 좀 해소하는 단계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단계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조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처럼 3,000포인트 이제 문턱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강하게 상단을 좀 돌파를 하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정도 위치는 절대로 저는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늘 뭐 3,000을 뚫느냐 마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것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이제 체질적으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국면이고, 특히 신흥국 시장에 대한 이제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이 이제 킹 달러 시대가 이제 좀 저물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 매력도가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신흥국 시장, 그리고 신흥국 시장 안에서 중국을 제외해버리면 뭐 끽해봤자 우리나라나 대만 정도일 것 같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외국계 펀드, 특히 이제 패시브 펀드들도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이제 비중을 다시 좀 채워 넣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시장의 방향성을 좀 따라갈 수 있는 확실한 이제 정책 수혜주들, 그리고 낙폭 가대 구간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바닥권을 좀 탈피를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면서 수익률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을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은 3,000포인트 돌파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3,000피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어제는 네이버였으니까요. 네. 오늘은 또 사이좋게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카카오를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지겨우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지난 몇 주 동안에 여러분들께
이 AI 정책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강조를 좀 해드렸고요. 정부 주도의 이제 AI 대전환 그리고 이제 소버린 AI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동학개미 열풍이 불었을 때 그 당시에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 국민적인 이제 사랑을 받았었던 이제 주식이 됐었죠. 5배에서 10배 가까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2022년부터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네이버는 3분의 1 토막, 카카오는 뭐 거의 5분의 1 토막 날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좀 심하게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어제 네이버가 거의 20% 가까운 이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거래 대금이 2조 원을 넘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카카오 또다시 이제 2천만 주 넘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지금 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100조 원을 투자하고 민간 투자를 이제 또 촉발을 좀 시키면서 AI 전환을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제 보관이라고 보면 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하는 시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전략으로 이제 AI 붐업을 시키고 국가 주도의 이제 AI 발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장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비대면이라는 키워드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이번에는 AI라는 키워드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 심지어 지금 시장에서 네이버가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 지금 다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가 막 지분 투자한 기업들까지 같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카카오는 텐센트 쪽에서 이제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카카오 모빌리티 2대 주주 지위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한 40% 정도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게 이제 호재가 안 되는데 이제 상법 개정안이 오늘 뭐 국회에서 이제 발의된다라고 예정이 좀 돼 있었는데 실제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바로 시행이 된다면 카카오 이제 절대로 쪼개기 상장 못 하겠죠. 그럼 이제 카카오가 결국은 또 카카오 모빌리티를 또 소유하고 있는 또 지배주주, 어찌 보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텐센트에 투자를 유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 또한 오늘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개장 초반에 1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되면서 6만 원대를 이제 뚫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AI와 관련된 기업들, 특히 소버린 AI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핵실한 좀 정책 수혜주들에 대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여러분들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드리면서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카카오를 선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소버린 AI 관련 정책 수혜주 카카오를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꼽아주셨네요. 그렇다면 오후장 네, 수급 특징주는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네. 조금 개별주 스타일의 이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어요. 노랑풍선이라는 이제 소형주인데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국 수혜주라고 이제 분류가 좀 되는 뭐 여행주라든지 화장품, 엔터, 카지노 이런 기업들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오늘 여행주들 중에서 노랑풍선이라든지 롯데관광개발 이런 기업들이 차트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콜마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콜마홀딩스라는 회사가 이게 되게 조금 재밌다라고 해야 될지 우프다라고 해야 될지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지분을 증여를 해줬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걸 다시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콜마홀딩스가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초반에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노란풍선도 약간 이제 이 지분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슈까지 오늘 겹치면서 개장하자마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제가 어제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현대글로비스를 말씀드렸잖아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은 그동안에는 지주사 그리고 뭐 금융회사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주라고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만 이제 가버넌스와 관련된 기업들도 분명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특히 중소형주들 중에서 최대주주 지분 구조가 좀 취약하다거나 혹은 최대주주가 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통주식수가 좀 부족한 이런 기업들,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에 이제 수혜주로 시장에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개별주 스타일로 오후장은 이제 여행주, 뭐 엔터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가바넌스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을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업종 회복 흐름 속에 노란풍선을 꼽아주셨네요.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영민 매니저님이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어제 편입했던 BI 매트릭스가 하루 만에 15% 수익 중입니다.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이 종목 사실은 또 4월 달에 한번 공략을 네. 했었던 종목이고요. 거의 뭐 60% 이상 이제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위치에서 제가 어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거예요. 어제 소개해드리자마자 하루 만에 그냥 바로 그냥 15% 급등 수익을 지금 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목표가를 2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저께 상한가 직전에서 꼬리가 조금 달렸어요. 285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고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금 이제 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눌림목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오전장 수급 특징지로 이제 말씀드렸던 소버린 AI의 이슈, 카카오나 네이버도 당연히 이제 소버린 AI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가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거리들을 민간 기업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프라를 투자를 하고 AI에 대한 이제 투자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이제 정부가 하게 될 거고 실제 비즈니스는 이제 개별 기업들이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그 아랫단에 있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국내 이제 토종 생성형 AI를 이제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BI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고 이제 제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낙수 효과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AI의 전환이 그냥 공공부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간의 투자를 이제 촉발시키면서 해당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해서 소버린 AI를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BI 매트릭스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이제 협업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어제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상방을 이제 완전히 좀 열어놓고 매물 저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숨고르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목표가 2만 원 아직 달성은 안 했습니다만 한 23,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해가지고 지금 현재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특히 토종 생성형 AI 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 제가 어제 이스트소프트까지 추가해가지고 마음 AI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그리고 이제 이스트소프트 이런 기업들을 계속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은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테마가 아니라 정책적인 이슈에 의해서 실적이 급성장하는 이제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APR이 45% 수익 중입니다. K뷰티 종목들이 꾸준히 우상향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APR이 오늘도 이제 고점을 뚫으면서 네. 사상 최고가 또 경신을 하고 있고 제가 이번 주에 APR, 뭐 휴메딕스 이런 종목들을 계속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시장이 어찌 보면 피부 미용 그리고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이제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을 하면서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원래는 국내 내수 매출로 시작을 했다가 해외 수출이 급성장을 하면서 멀티플이 높아지죠. 근데 지금은 해외 쪽도 여전히 좋고 국내로 또 들어오는 인바운드 수요도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 자체가 워낙 지금 호황 사이클을 이제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뜨거운 정책적인 이슈랑은 상관없이 그냥 실적으로 그냥 홀로 상승하는 기업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계속 좀 리뷰만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공략주도 하나 좀 준비를 해왔어요. 잠시 후에 또 피부 미용과 관련된 공략 종목 하나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페타시스가 29% 수익 중입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 또 리뷰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반도체 업종도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일단 미국은 그야말로 반도체 업종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도 시장은 쉬어갔지만 마블 테크놀로지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급등을 했고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오전장에 지금 한미 반도체가 또 급등을 했었죠. 뭐 하나 비전에 불이 난 것 때문에 뭐 움직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건 회사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난 것 때문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하반기 이제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이크론 쪽은 거의 뭐 한미 반도체가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만의 가능성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뭐 브로드컴 쪽으로 HBM3E 8단 공급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AMD 쪽으로도 지금 수주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으로도 한미 반도체가 공급할 수 있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튀어 올라간다. 이수페타시스는 결국 엔비디아 쪽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적층 고다층 기판 MLB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딱 보시면 드디어 박스권을 뚫었어요. 45,000원 뚫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가 제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수페타시스 지금도 한 30%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홀딩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 주목해야 할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방금 얘기해드린 것처럼 첫 번째 종목은 피부 미용 관련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택이라는 종목을 11,000원 현재가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파마 리서치가 또 분할 관련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조금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빠졌던 클래시스도 어제부터 다시 이제 급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파마 리서치 그리고 APR, 원택, 휴메딕스 이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원택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레이저 치료기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국내 매출이 이제 좀 높았었다가 그냥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내수 중심의 이제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이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4월 이후부터 수출 데이터가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원택도 다른 기업들하고 마찬가지로 아시아라든지 유럽, 중동, 지금 남미 시장까지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스코어가 데이터가 이제 확인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지금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과 해외 시장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 근데 아직은 이제 원택은 해외 수출을 할 때 직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 공급망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바이어들을 한번 거쳐가지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딜러를 한번 거치게 되면 마진이 이제 그만큼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영업이익의 레버리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하려고 하면 아마 직접적인 영업망 이제 구축까지도 나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점프업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그런 모멘텀, 해외 영업망이나 해외 법인을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한 단계 더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솟구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은 굉장히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대 양봉을 한번 만들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오늘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올 자진 상패 이후에 대안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원택을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이제 너무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 말고 바닥에서 이제 조금 시작하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17,040원 현재가로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이수페타시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MLB 적층 이제 고다층 기판 이게 데이터 센터에 가장 좀 직접적으로 이제 필요한 소재 부품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GNC 에너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 발전 설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4월 달부터 거의 주가가 지금 2배, 3배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리하게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미 한참 전 재작년부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유럽도 최근에 이제 소버린 AI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대규모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덕전자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제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원래는 그냥 기판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DDR4, DDR5 쪽도 최근에 가격 올라가고 업황이 좋아진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대덕전자는 MLB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하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매출이 한 1,2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최소 2천억 원 이상을 상회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이 지금 작년 대비 800억 늘어나는데 이게 워낙 마진이 많이 남는 품목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단에서 이제 기여하는 게 굉장히 좀 크다. 근데 주가는 지금 완전히 지금 바닥까지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향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도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대덕전자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3,000P 돌파까지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